네, 이번에 배구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로테이션은 이제 로테이션은 단어 그대로 회전한다, 순환한다, 교대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게 될 구인제 배구에서는 별로 이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배구 경기를 봤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약간 이번에 그 여자 배구 대표팀 경기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진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니 계속 김연경 선수가 앞에서 스파이크 때리면 점수인데 왜 김연경 선수는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주냐? 김연경 선수 왜 뒤에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작전이 아니라 무조건 그 배구 경기에서 그 포지션을 이동을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즉 로테이션은 회전, 순환, 교대라는 의미로 배구에서의 로테이션은 서브를 한 사람이 계속해서 넣지 않게, 즉 서브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특정 위치도 돌아가면서 해서 경기를 좀 이렇게 재밌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룰이 바로 로테이션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선수의 위치는요 6인제 경기에서 앞쪽 3명을 전위 3명이라고 하고요, 뒤쪽 3명을 후위 3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셋, 뒤에 셋. 그래서 이제 서브는 이 6명 중에 누가 넣느냐? 후위에 있는 선수, 즉 오른쪽 같은 경우 1번, 6번, 5번 선수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1번 선수가 서브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일 뒤에 이제 위치로 오는 사람이 계속 서브하는 차례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선수들의 이 로테이션, 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로테이션은 양 팀이 계속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서브를 받은 팀이 득점에 성공했을 때, 즉 상대방이 서브를 했는데 그 반대팀이 득점을 했을 경우 득점한 팀이 포지션 이동, 로테이션을 하고요. 그 로테이션은 무조건 어느 방향이죠? 선생님? 시계 방향으로. 네,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요거 지금 리시빙 팀, 오른쪽에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왼쪽에 있는 팀이 서브를 해서 오른쪽 팀이 이겼다. 그러면 1번에 있는 선수는 6번 선수가 있는 자리로 가는 거고, 그럼 서브는 몇 번 선수가 하게 되는 거죠? 2번 선수가 이제 와서 하게 되는 거죠? 네, 2번 선수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니까 오른쪽. 자리로 와서.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요 해서 서브 순서를 어기거나 자신의 정해진 위치에 서지 않고 다른 데 서 있으면은 갑자기 심판이 삑 휘슬을 불고 나서 너희 로테이션 반칙이야, 너희 실점이야, 그런 식으로 바로 반칙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요게 중요합니다. 요 로테이션 룰은 저희가 경기하기에서 안다기보다 여러분들 배구 경기 시청을 할 때 무슨 이거 왜 도대체 저렇게 되는 건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하게 될 9인제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룰, 즉 선수들의 포지션, 위치 이동은 하지 않고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 요번엔 내가 한번 세터를 해볼게. 요번엔 한번 네가 왼쪽 공격수를 해봐. 그런 식으로만 하지 로테이션 룰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위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브는 경기 시작 때 정해놓은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오는 사람이 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9번까지 네, 맞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꼭 지켜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비수 9명 중에 이수빈 선생님이 1번 서브고 제가 7번 서브다. 그러면 1번 서브하는 차례 왔을 때는 무조건 이수빈 선생님이 하셔야 되고요. 7번 서브 할 차례가 왔을 때 무조건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 선수와 교체가 됐다. 그럼 그 교체된 선수가 7번째 서브를 항상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하기 위한 규칙, 시청하기 위한 규칙을 간단하게만 설명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구의 경기 기능입니다. 배구의 경기 기능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브, 서비스라고 하죠. 네. 네,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공을 쳐서 네트 너머 상대편 코트로 넣는 기술입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서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더핸드 서브. 여기 보시면 이제 어깨나 허리 아래, 그러니까 언더 말 그대로 팔을 허리 밑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쳐서 올리면서 이렇게 치는 서브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나요? 네, 맞추는 위치? 맞추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주먹의 요 밑에 부분, 요 부분, 여기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으로 쳐서 넘기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서브는 오버핸드 서브라고 머리 위에서 이제 서브를 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오버핸드 머리 위인데 자리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거 설명을 좀 정확하게. 왼손을 약간 주먹을 쥐어서 뻗은 상태에서 약간 요 주먹을 친다는 느낌으로 탁. 네. 그 위치가 맞은 위치죠, 선생님?
네. 네네. 아주 정확하게. 약간 공의 중앙 약간 살짝 밑에 부분을 치는 네 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 그리고 세 번째로 스파이크 서브는 말 그대로 약간 뛰어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쳐주는 서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손목을 이용해서 손목을 이렇게 감으면서 손을 감으면서 쳐주는 이게 상대편 코트로 넘어갔을 때는 공이 약간 각도가 이렇게 좀 세게 떨어지겠죠? 네, 이런 세 가지 서브가 있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이크 서브를 해보려고 사실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적으로는 언더핸드 먼저 기본 먼저 하나씩 그다음에 오버핸드 해보고 잘 되는 친구들은 이제 스파이크 서브까지 이렇게 해보는 걸로 수업 시간에 스파이크 서브 한다고 막 난리를 치거나 이게 결국 잘 못 넘기게 되면 서브는 넘겨야 되는 거고 넘겨야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스파이크 해본다고 해서 다 네트에 다 걸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해서 네, 좋은 서브를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너무 쉬운 서브를 하면은 사실 이제 공격 성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무릅쓰고 강하게 서브를 하는 거지만 사실 일반 동호인이나 저희들은 일단 정확하게 넣어도 충분히 수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정확하게 목적탁 서브를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경기기는 언더핸드 패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더핸드 패스, 양손을 모아 팔을 쭉 펴서 팔뚝으로 공을 쳐내는 기술로 리시브를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처음에 서브 넘어왔을 때 첫 리시브를 받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서브이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나 허리 쪽으로 오는 서브, 허리 아래로 오는 서브를 받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서브입니다. 패스입니다. 이 패스는 방법은 이렇게 손을 잡고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제낀 후에 팔뚝 여기 부분, 그러니까 손목이나 손이 아닌 팔뚝 부분에 공을 정확하게 맞춰서 넘기는 그런 패스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오버핸드 패스. 네, 팔로 미는 동작을 하면서 공을 손가락 끝으로 넘기는 기술로 네트 위로 공격할 수 있도록 토스, 그러니까 세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이 패스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머리 위에서, 이마 위에서 보통 이마에서 10cm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손가락 뭐 다 사용한다고도 하지만 보통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을 사용해요. 튕겨주면서 정확하게 잘 공을 칠 수 있도록 올려준 토스해주는 그런 패스입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땐 이걸로 하고 공격하기 올려줄 땐 이렇게 한다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상대방 공격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스파이크 하기 좋게 세트를 해줄 때도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네, 세 번째 스파이크입니다. 배구의 꽃. 네, 배구의 꽃이죠. 네, 네트보다 높은 위치에서 손바닥으로 공을 내려치는 공격 기술. 이렇게 뭐 아까 그 설명한 것처럼 손목을 감아서 각도를 높여서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공을 주는 기술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배구를 한 번에 넘기거나 두 번에 넘기지 않고 세 번에 넘기는 이유도 스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죠. 블로킹.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전위 선수들이 앞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공이 네트로 건너오는 순간 팔을 뻗어서 막아내는 방어 기술입니다. 블로킹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격 전술 간단한 것만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공격 전술이라고 해서 약간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하거나 상대방 코트를 공격을 할 때 많이 쓰는 세 가지 방법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이 오픈 공격입니다. 즉 세터가 보통 좌 또는 우측으로 약간 상대방이 읽기 쉽게 그냥 길고 높게 올려줍니다. 그럼 상대방 수비도 따라오기 좋긴 하겠지만 우리 팀의 공격수도 때리기가 그만큼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공격으로 좌측 우측으로 높고 길게 토스해서 우리 팀 공격수가 스파이크하기 좋게 하는 공격이 바로 오픈 공격이 되겠고요. 속공, 말 그대로 빠른 공격이잖아요. 주로 약간 배구 포지션 중에 어떤 포지션의 선수들이 많이 하죠? 속공은? 센터? 네, 센터죠. 맞습니다. 많이 하죠. 즉 세터 근처로 주로 센터나 아니면 뭐 때로는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선수들이 와서 짧고 낮게 토스된 공을 빠르고 강하게 하는 공격을 속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타이밍을 맞춰서 공격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찬가지로 상대 또한 이 속공 타이밍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거를 좀 많이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실 공격은 배구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게 친다고 득점이 아니다. 네, 사실 네, 강하게 스파이크하는 것처럼 하면 한 블로커들은 2-3명이 뜰 거고 나머지 2-3명들은 그걸 받으려고 약간 코트 뒤쪽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 세게 치는 척하면서 빈 공간으로 톡 쳐서 넘기는 게 페인팅. 즉 뭐 아무리 통쾌하고 멋있고 세게 치는 게 공격이 아니다라는 말을 아마 배구 해설위원들도 많이 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공격이 더 짜릿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배드민턴에서도 때리는 것도 있지만 때리는 것지만 살짝 이렇게 톡 쳐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속임수를 쓰면서 네. 공격하는 기술. 네네.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 페인팅 공격, 이 3가지 공격을 한번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요 심판법 수신호인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1학기 때 얼티미트 수업한 것처럼 2학기 때 이제 배구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주심, 그다음에 부심, 선심 역할도 다 할 건데요. 저 주심이 지금 누구 득점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동작을 보고도 여러분들 아마 요 경기 상황을 이해를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이 이제 어떤 상대방이 공격을 했고요. 심판이 삑 휘슬을 분 뒤에 이쪽 팀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팀이 득점을 했단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삑 휘슬을 불고 어느 팀이 득점이야 헷갈릴 때는 심판이 어디 쪽 손을 가리키는가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허가. 서브는요 아무 때나 상대방 준비 다 됐네 나 서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심판이 서브하는 팀을 가리켰다가 휘슬을 불음과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서브해 즉 삑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서브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서브는 이쪽 팀이 이쪽으로 서브하세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는 좀 특이하게도 휘슬을 불면 8초 안에 서브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볼 인, 볼 아웃. 가끔 이제 비디오 판독 때도 보면은 공이 라인에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왜냐하면 공이 라인에 맞아도 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헷갈릴 때는 심판이 또 심판은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득점 서로 인이다 아웃이다 주장을 하게 될 텐데요. 심판이 삑 휘슬을 불고 나서 코트를 가리키면 코트 안에 들어온 인이다가 되겠고요. 만약에 코트 밖에 떨어졌다고 하면 심판은 삑 하면서 양손을 들어 올립니다. 즉 공 나갔어 아웃이야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인 아웃일 때는 심판의 그 수신호를 보시면 되겠고 또 심판의 판정을 또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 터치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공격을 한 게 블로커 손에 맞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비자 손에 맞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수비를 한 사람이 스쳐 맞고 나가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심판이 수비 맞고 아웃됐기 때문에 공이 아웃이 아니라 공격팀의 득점이다. 그 의미는 삑 하고 나서 이 손을 약간 이렇게 쓸어 넘기듯이 터치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터치 아웃이라는 의미가 돼서 공격팀의 득점이라는 의미니까 이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포인트와 더블 컨택. 아까 배구는 3번 안에 넘겨야 되지만 너희 4번 만에 넘겼어. 그래서 포인트 반칙이 할 때는 손가락을 4개를 들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손가락 2개를 들어주면 2번 더블 컨택. 혼자서 2번 연속 공을 쳐서 넘겼다. 그때는 손가락 2개를 들어서 더블 컨택이라는 의미를 이제 심판이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심판이 이제 네트 중앙에 서 있는데요. 심판이 삑 휘슬을 불고 지금 공이 코트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삑 휘슬을 불고 나서 심판이 갑자기 손을 네트 위로 이렇게 넘기는 표현을 합니다. 네트가 있을 때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 지금 너희 팀이 공이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네트에 넘어가서 공을 건드렸다. 즉 오버네트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오버네트 수신호가 되는 거고요. 또 심판이 가끔 휘슬을 주로 블로킹 상황에서 많이 나옵니다. 블로킹 성공해서 공 좀 잘 연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휘슬을 삑 불더니 손으로 네트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 얘기는 지금 너희 팀에서 네트를 건드렸기 때문에 터치넷을 했기 때문에 상대팀의 득점이 된다. 그래서 보통 심판의 수신은 항상 삑 휘슬 후 득점한 팀을 가리켜주고 그 다음에 이유를 터치넷이면 삑 이쪽 팀 득점이야. 왜? 네트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삑 휘슬 득점한 팀을 가리키고 이유 설명. 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을 해줘도 좋습니다. 자, 네,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요. 네, 경기 예절에 대해서 배구 경기는 아주 예의를 갖춰야 되는 이제 운동으로서 득점에 성공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세레모니는 상대팀을 보면서 하지 말고 우리 팀끼리 이렇게 모여서 으쌰으쌰
세레모니를 우리 팀끼리 바라보고 상대팀을 바라보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는군요. 네, 모여가지고 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예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파이크 공격이 때렸는데 보고 때렸든 안 보고 때렸든 보고 때리면 때렸든 상대방의 얼굴을 탁 정통으로 맞췄을 때는 당연히 가볍게 손을 들어 일단 우리가 득점했더라도 가볍게 손을 들어 먼저 사과를 한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사과할 때 네트를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게 않죠.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약간 네트를 네, 넘어가지 않는 게 예절인 것 같아요. 기본 예절이죠.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요. 수업 시간에서 제가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셔틀콕을 원래 위로 넘겨준다가 예의였는데 지금 밑으로 넘겨주거든요. 보통 상대팀에게 공을 넘겨줄 때는 위로 막 그냥 넘기지 말고 네트 아래로 이렇게 굴려서 줘야 한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넘어온 공은 네트 아래로 굴려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요번에 2학기 배구 수행 평가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요번에도 이제 당연히 우리가 경기를 처음에 기초 기능을 학습하고 나서는 경기 기능 연습하고 이제 리그전을 세 팀으로 나눠서 리그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서 리그전을 진행을 해서 리그전 성적에 따라 팀 점수가 1등 팀은 5점, 2등 팀은 4점, 3등 팀은 3점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팀 점수보다는 밑에 있는 리그전 개인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한 수행 평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너무 우리 팀이 못한다 그래서 너무 팀원들한테 자책을 하게 뭐 그런 푸시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재밌게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그전 개인 기록으로 이제 이렇게 A, B, C, D 4단계로 여러분의 경기 기록을 다 하죠. 그래서 누가 득점을 했는가, 누가 뭐 공격 득점, 서브 득점, 블로킹 득점, 네,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수비를 했고 누가 더 얼마나 더 이렇게 세트 공격에 직접 올려줬는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요. 여러분의 참여도와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A, B, C, D로 나눌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개인 기록이 15점부터 9점까지 그 다음에 경기 참여가 절반이 안 되는 학생들은 7점 부여받는 식으로. 그래서 리그전은 이런 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리그전이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아마 마지막 2에서 3차시 정도는 서비스와 패스 시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서비스 시험은요. 지금 여기 가운데 약간 코트가 좀 제가 표를 늘려서 이렇게 표되는데 가운데 약간 X표 되어 있는 데가 그 네트가 되겠고요. 여학생은 6m 라인에서 남학생은 9m 라인에서 서브를 총 5번을 넣을 거고요. 서브는 반대편 코트를 저희가 9등분으로 해놔서 가운데가 1점, 그 다음에 코트 제일 멀리 양 구석이 3점, 나머지는 2점을 해서 총 5번을 서브를 해서 이제 총 10점 이상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수행평가 15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브를 넣나요? 상관이 없나요? 네, 이때는 뭐 언더를 넣어도 되고 오버를 넣어도 되고요. 학생이 편한 방법으로 넣어도 되고 스파이크 서브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리그전 때는 그렇게 스파이크 서브를 하던 학생들이 네, 갑자기 언더로 다소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높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경기 중에는 왜 인지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의 그런 멋진 모습도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시험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패스 시험은 이제 총 5개의 패스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트 건너편에서 선생님 또는 이제 보조자가 공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공을 요 언더핸드 패스로 내 머리 위로 띄우고요. 그 공이 떨어지기 전에 이동을 해서 오버로 다시 넘겨서 선생님이 있는 구역 안에 넣으면 되는, 넘어온 공 언더로 내 머리 위로 올리고 오버로 네트를 넘기는 그거를 이제 총 5번을 해서 5번 다 성공하면 15점 만점을 받게 되고요. 여학생은 이제 원바운드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원바운드 안 하셔도 되고요. 원바운드를 하셔도 되고. 경기 상황에서도 여학생들은 이제 원바운드가 허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혼성 경기에서도 남학생은 바운드 없이 오버하고 여학생은 원바운드 허용. 네, 그래서 요거 규칙도 사실 경기할 때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배구 수행 평가까지 설명을 해 보았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선생님, 요거 혹시 요 배경화면이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모래에서 하고 있죠? 네네. 바닷가겠죠? 네. 그렇죠. 비치 발리볼. 네, 맞습니다. 비치 발리볼 말 그대로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하는 배구인데 6대6 경기가 아닌 것 같네요. 네, 둘이 네. 2대2로 하는 경기죠. 네. 그래서 비치 발리볼은 해변에서 하는 2대2 경기가 되겠고 이게 체력 소모가 엄청 많을 것 같대요. 체력 소모가 많은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해 주시면? 6명이 해야 할 일을 둘이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맞아요. 네, 네. 제가 수비를 하면 바로 공격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준비해야 되는 거고. 수비쌤이 수비를 하시면 또 수비쌤이 공격 준비를 하셔야 되고, 왜냐면 제가 올려줘야 되니까.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점프가 바닥이 모래사장이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 점프가 잘 안 될 겁니다. 모래사장에서 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치발리볼도 배구의 하나의 변형 경기로서 실제로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수업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요 말입니다. 올림픽 이제 신조라 그래서 올림픽을 만든 이제 프랑스의 쿠베르팅이라는 사람이 이제 올림픽의 신조를 올림픽은 이런 식의 마인드로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해준 말인데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올림픽에서도 가장 좋았던 게 원래 기존 올림픽에서는 인기 종목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메달을 딴 선수들만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특징이 비인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메달을 따지 않는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엄청 큰 인기를 얻고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라는 쿠베르팅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배구 수업을 하면서 또 2학기 체육 수업을 하면서 이제 너무 이기고 너무 좀 어떻게 득점을 하는 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팀워크도 기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팀원들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에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참여하다 보면 좋은 결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배구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다음 주에 개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체육관에서 배구의 기초 기능들 배우면서 그다음에 배구에 관한 영상들도 같이 한번 시청을 해보면서 배구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실제로 수행도 해보고 감상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미스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칠까요? 네. 잘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 얘들아 보고 싶다. 아까 오늘 열심히 하자. 네, 감사합니다. 1반, 5반도 화이팅이야 얘들아. 화이팅. 안녕.